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올 23년도에는 인플레 여파로 올해도 고객이 지갑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어스 백화점, 또 유명 완구 체인점 토이저러스, 이런 대형 매장들이 줄지어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대형 오프라인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 계속 펼쳐졌었습니다. 매장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지금은 온라인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넘어서는 세상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말한 소묘업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이제 흔한 말로 인식되는 추세예요. 온라인 매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출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람들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 오프라인 쇼핑을 버리고 하나 둘씩 온라인으로 갈아타는 추세예요. 대중들이 온라인을 포기하고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는 것은 완전히 그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미국의 유명 백화점이에요. 메이시스. 약 100개의 점포를 문을 닫기로 했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이죠. 메이시스는 2016년 현재 728개의 매장의 14%, 100개를 2017년도에 폐쇄했었습니다. 온라인 검색 및 주문을 개선하고 또 더 많은 브랜드숍을 매장에 유치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오프라인 쇼핑객도 할인 매장을 많이 찾는다는 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시스 백화점 이 주가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메이시스 백화점이 작년 4분기 매출 전망치도 하향을 했고 올 상반기까지는 소비 위축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주식시장이 상저하고 예상을 하고 있죠. 뉴욕의 메이시스 백화점은 뉴욕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에요. 헤럴드 스퀘어 한 블록을 다 덮는 크기, 11층 규모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찾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있는 원스톱 샵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메이시스에서 쇼핑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습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메이시스는 너무 커서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1924년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점으로 불렸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점의 기록을 2009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의 신세계 센텀시티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 메이시스 백화점은 뉴욕 맨하튼에서 185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5년 전에 백화점을 열었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백화점이에요. 근데 주가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세계 애플 비롯한 이 빅테크주들에 비하면 아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으로 고객들의 소비가 위축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프 제넷 메이시스 최고 경영자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판매는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판매는 오히려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그 외에 휴일 주간의 판매 부진이 예상보다 깊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이시스는 연말 연휴 기간 동안 과도한 재고를 줄이고 고객 유치를 위해서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는 작년보다 약간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어 현재 거시경제 지표와 자체 신용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특히 상반기까지 고객들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아마존 주가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죠. 특히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 좋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정말 거품 완전히 거칠 정도입니다. 아마존의 역사를 보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몇십 년 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회사 아닙니까? 온라인 책 판매점이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의 1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도 나왔던 대사 아닙니까? 주인공이 과거로, 미래에서부터 과거로 갔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아마존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뻔히 알았으니까 그때 온라인 활성화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아마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아마존 주식 시작할 때 산 사람들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 그렇게 미래를 예견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렇지만 그것을 10년 이상 보유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람이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 움직이는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주식, 주가, 곧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꼭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정말 장기 보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여러분들이 그 디딤돌, 주춧돌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주식 투자해서 부동산으로 돈 벌듯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몇십 년에 아마존 주식 시작할 때 산 사람들 엄청난 수익 냈을 것 아닙니까? 아마존뿐만이 아니죠.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주들 우리 모두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에 가면 어떤 종목이든 입력을 해보면 그 주식의 역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의 역사, 그 엄청난 수익을 따먹는 사람은 장기 보유한 사람만이에요. 미래에는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 나도 이 회사 사업에 동업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들 주식을 사셨을 테니까 주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알고들 계시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 투자로 이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올바른 투자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사야지만 오늘은 저거 되겠다. 그랬다가 또 팔고 내일은 이 종목 들어봤는데 아주 좋아. 막 올라간대 앞으로. 몇 프로 올라간대. 몇 프로 상종 가치인데. 그러다가 따라 들어가고.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사고 팔고 때문에 그 손해가 누적되니까 나중에 엄청난 적자, 투자한 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날려요? 절대 날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날립니까? 점점 불어나는데. 물론 내가 산 주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는 주식들이 전부 올라? 이건 주식의 신 워런 버핏조차도 완벽히 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섹터에 투자를 하는 ETF에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보면 필름 카메라, 코닥,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필름 카메라를 주력으로 생산하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필름을 사용해 주길 바라면서 필름 카메라 생산을 이어가다가 결국 몰락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 1등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품도 시스템도 그리고 공간 역시 사람 남는 방법은 계속 경제에 눈을 뜨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제에 눈을 뜨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뉴스들을 계속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정보, 얕은 판단력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게 ETF입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처럼 단일 종목 선정을 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 당연히 적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번 망하죠. 크게 망하는 겁니다. 이런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ETF가 답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ETF가 전망이 어두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ETF 점점 줄어들어야죠. ETF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다 그 자료를 다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ETF가 계속 좋은 ETF들이 신규 상장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 당연히 봐야죠. 그러나 안전하게 수익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익을 보기 위한 것에는 리스크, 그렇죠? 위험성이 다 따릅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프지 않고 성공만 하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작년에는 아팠던 분들 많이 계세요. 올해도 일시적으로는 또 아프겠죠. 그러나 이 아픔을 딛고 우리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합시다. 여기까지.